그래서 대형 기술주만은 거의 구원 투수 아니냐, 피할 수 있는 네. 대상이 아니냐 제가 그러는데 10분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20년간 요게 이제 그 레비뉴 서프라이즈 레이쇼라는 게 이제 짙은 파란색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저기 잘 나가는 네. 빅테크들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상 대비 네. 결과치가 실제로 얼마 나왔냐. 네. 결국은 경기가 준화되면 심지어는 빅테크조차도 예상보다는 탑라인 그로스가 매출 증가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네. 네. 지난 그렇지 않다. 20년 데이터는 꼭 그렇지 않다. 네.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뵙습니다. 네. 네. 자, 불러주셔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자주 뵈서 너무 좋고요. 네. 일단 간밤에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CPI가 네,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예상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네. 건 첫 번째 네, 긍정적인 예, 거. 그 예. 굿뉴스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제일 중시하는 슈퍼코어 네. CPI. 그 뭐냐면 이제 코어 CPI에서 렌트까지 뺀 거. 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코어 CPI가 전월 대비 0.4% 증가 예상대로 나왔지 네,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는 5.5% 네. 성장을 했고요. 근데 그 슈퍼코어는 0.11이 나왔어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0.33 뭐 이렇게 나오던 네. 게 상당히 떨어져서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시장이 이제 일종의 좀 안도랠리. 그 전에 네. 이제 월화 좀 장이 안 좋다가 안도랠리를 좀 한 것이 이제 그런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좀 더 열어봐야 되는 거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네. 렌트가 사실은 지금 예상은 그게 항상 후행하는 지표라서 네. 그냥 부동산 가격이나 네. 그걸 가지고 기반해서 이제 소위 그 월세 네. 이것의 증가율이 당연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진다. 그것을 감안한 무조건 CPI는 내려갈 네. 거다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 최근 한 두 달은 오히려 반등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거꾸로 예. 그러고 있어서 이제 슈퍼코어 그러니까 X 렌트죠. 이제 슈퍼코어라는 거는 이제 네. 코어 CPI 빼기 렌트가 사실은 이게 소위 이제 효과가 이제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네. 갈 수 있느냐라는 걱정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과연 이제 연준이 6월 16일 날 또 FOMC 이제 휴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 지금 시장은 어제 랠리를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오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일시 중지 넘어서 지금 시장 기대는 어제 기준으로 선물 기준으로 보니까 연말 가면 기준금리 선물이 거의 4.25까지 내려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럼 100bp 네. 그럼 네 번을 예. 인하시키 예, 네 번 예. 네 네 번 맞습니다. 네 번 예, 인하시키는 예, 예. 그 정도까지 이제 시장에서 엄청 네, 기대를 예, 하고 예. 있는데 과연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주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과도한 필요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진짜 한번 네. 같이 볼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물가, 실업률이 관계를 또 네, 네.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져온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뭐냐면 1957년 이후에 이 Y축, 세로축은 그러니까 소위 코어 CPI 인플레이션 수준이고요. 아래 실업률 밑에는 X축은 이제 실업률입니다. 이 네. 포인트가 뭐냐면 기준금리를 쭉 올리는 이제 상승 사이클 가다가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대략 CPI 수준과 실업률 수준이 어느 정도일 때 첫 번째 인하를 가져오느냐. 오. 예, 그 이제 네.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걸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시점에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네. 여름부터는 한 8월, 9월부터는 이제 금리 계속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현재 수준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CPI 인플레이션이 YY를 한 5.5 정도 딱 좀 현재 네, 저 네. 수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실업률이 첫 번째 금리를 인하했던 그 정도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5%가 넘어가는
네. 지금은 3.5, 3.6 뭐 이러잖아요.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운 실업률로 올라가야만 금리를 인하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좀 천천히 하게 하려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사실은 노동시장이 여기에 너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실업률, 낮은 실업률. 낮은 실업률. 그러니까 네. 너무 사람들이 지금 취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구지해서 더 얹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연준의 과거 1957년부터의 지금 데이터니까 거의 몇 년도야? 한 60년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꼭 쉬운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요 첫 번째 데이터가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뭐 최저다. 맞습니다. 이럴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인 네네.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노동시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준은 두 가지잖아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근데 최대 고용은 이미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중점할 게 최대 고용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과연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연준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연말까지는 네. 절대 금리 인하 없다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시장을 안 믿고 있죠. 사실은. 시장은 그 고용이 예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진짜 다른 건지 이게 뭐 60년 동안 같았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달라지는 건지 그게 관건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물가가 드디어 이제 4%를 봤다라고 네. 해서 간밤에도 어느 정도 안도랠리가 네네.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좀 안에서 보면 거주비, 주거비 이게 여전히 좀 높고 근데 이거는 후행적이라서 어차피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물가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사실은 원래는 지금 상태면은 그 월세가 계속 내려가야 되는 네. 타이밍인데 지금 올해 특이한 게 지금 사실은 작년 12월에 CPI 이제 완전히 네. 잡았다. 막 자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다시 막 튀고 네, 있지 예. 않습니까? 월세도 사실은 이미 예상된 패스로 쭉 내려갈 거라고. 맞아요. 월세는 맨날 내려간다 그러는데 안 내려가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장님 그 이제 얘기 말씀해 주시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CPI가 있고 네. 그 중에 코어 CPI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슈퍼 코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CPI 헤드라인과 코어까지 가는 거는 뭐 에너지 뭐 이런 거잖아요. 에너지 식료품을 뺀 거. 뺀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코어에서 슈퍼 코어 갈 때 주거비만 달랑 뺀 건데 네네네. 주거비가 전체 CPI 한 3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아 주거비가요. 네, 그 24%고 PC에서는 좀 더 높은 걸로 좀 높고,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비율이 네네. 거의 예. 비슷비슷하게 있다 이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렌트를 빼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네.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그 소위 그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높이는 근거를 위해서 어차피 예상대로 떨어지는 네. 렌트비를 빼고 보고 싶었는데 네. 뺀 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제 안도랠리를 한 건데 네. 근데 사실은 렌트비가 원래는 방향은 어쨌든 높긴 하지만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조금 꿈틀꿈틀하는 거 입장에서는 연준이 아직은 데이터 포인트를 더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과연 연준 FOMC 위원들이 이제 이후로는 이제 입을 벌릴 거잖아요. 브레이크아웃 지났으니까 과연 이제 계속 비둘기적으로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그러니까 열어놔야 될것 슈퍼코어에 같아요. 대해서는 조금 안도를 했지만 네. 렌트비가 안 내려오니까 앞으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당분간은. 그리고 사실은 어제 코어 구스, 네. 예, 그 상품에 대한 재화에 대한 것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사실 당연히 지금 같으면 물건 이제 많이 사서 이제 안 살 거라 생각하는데 네. 기업도 다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 네. 계속 꿈틀꿈틀 한다는 측면에서는 연준이 그냥 쉽사리 마음을 계속 그러니까 편안하게 비둘기로 이제 확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네. 안정적이진 않다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하여간 어쨌든 끈질기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작년부터 뭐 전 세계가 거의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물가와의 전쟁 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왔는지 와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올려놓은 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한번 난리가 맞습니다. 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작년 말부터 원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QT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이에 올려놨던 돈을 풀어놨던 대차대표를 줄이는 거. 그 이제 그걸 양적 축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올리고 이제 곱하기가 동시에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게 결국은 어떤 현상이냐면 소위 그런 시중 은행들의 신용 이제 소위 이제 돈을 푸는 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신용 축소 내지는 이제 경세까지 가느냐 이제 걱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향후 그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의 선행 지표 역할을 보통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돈을 풀면 그것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을 그 돈 빌려서 해갖고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거꾸로 돈줄을 줄이면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그러니까 활동이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자연스러운 논리인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그 리서치 펌의 그 소위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황 지수 우리말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는 건데 요것이 이제 짙은 파란색 선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이제 뭐 한 분간 한 반기 정도는 이제 선행하는 지표들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다들 지금 보면 돈줄을 조이고 있는 쪽으로 하죠. 인플레이션하고 싸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대기로 나타나 있는 것이 GDP 성장률이거든요.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이것이 마이너스 건으로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고 나면은 막대기들이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모습들을 후행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 자체는 앞으로가 시장에서 그래서 바텀업에서는 기업들이 다 괜찮다. 지금 이익도 잘 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돈줄을 쥐고 나면은 시차를 두고 6개월이나 1년 시차를 두고 경제 주체들이 반응을 해서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레벨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GDP 성장률이 하반기로 가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다. 그렇군요. 그걸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준비해 주신 그 차트 중에 뭐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이 있는데 좀 쭉 보여주시죠. 그 다음 차트도.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탑다운에서 본 거고요. 매크로 지표들을 본 거고 그럼 기업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도 잠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빅테크 얘기하셨는데 빅테크 얘기도 뒤에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주로 이제 얘기하죠. 실적 시즌에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해서 어닝스 콜이라는 걸 해서 막 그 Q&A를 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랑 인베스터들이랑 하는데 이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제 수요가 어떠느냐. 그랬더니 수요가 이제 상당히 이제 약해진다. 라는 코멘트들이 나오는 수준이 2008년도 이제 지금 보면 되게 좀 높은 수준인데 과거에 가장 최근에 높았던 건 2020년대 코로나 위기 그리고 더 옛날로 가면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확실히 수요가 이게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확실히 작년보다 지금이 수요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서베이한 건가 봐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 멘션이 나오면 그럼 이제 그거를 다 카운팅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그 강도는 확실히 근데 뭐냐면은 시장이란 거는 다 변화율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돈줄을 조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체감하는 거죠. 지금 수요가 좀 약화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우측은 이제 신용긴축. 제가 아마 지난주에 FMC 그 리뷰 나와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말씀 딱 그게 초점이 되더라고요. 그 대출 담당자 임원들 소위 서베이 맞습니다. 했던 거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역시 그것이 기업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빌리기 어려워요. 한반도 오른쪽은 신용 긴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거.
거예요. 왼쪽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덜 사요. 오른쪽은 제가 장사하려고 돈 좀 빌리려 했더니 돈 빌리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양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둘 다 엄청 높네요, 진짜.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은 어제 안도래리를 했지만 기업들이 지금 느끼는 상황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장사하기가 이게 영업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도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마 전에도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여쭤보셨던 건데 경기가 침체 오면 기업들 이익은 어떠냐 질문하셨는데 이게 정말 장기 차트입니다. 1948년부터 총 10번의 침체가 있었고요. 그 코퍼레이트 이게 이제 보면은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GDP 그로스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침체죠. 그 다음에 그 하늘색 선이 그래서 기업의 이익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10번째 중에 보시면 거의 똑같이 밑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중간에 1990년대 지금 그 분홍색으로 칠한 걸 제한 모든 거는 똑같이 사실은 GDP 그로스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990년도도 시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한 거를 제외하고는 이거 1차 이라크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면 기업의 이익은 같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바텀을 다 보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와 기업 이익은 동행 지표인 거죠? 맞습니다. 같이 간다. 근데 매크로 지표는 우리가 뒤늦게 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꾸 앞에 걸 얘기하고 그렇죠. 뒤에 걸 보니까 선행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다.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 정말 장기 차트를 보니까 좀 확실하게 좀 좋습니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저희 앞서서도 빅테크 얘기하면서 빅테크밖에 없나 이제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었는데 약간 좀 다른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묘미죠. 어떻습니까? 대형 기술주.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차트를 방금 해서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왼쪽 차트가 뭐냐면 그래서 대형 기술주만은 거의 구원 투수 아니냐. 이 거의 이제 소위 이제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10분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 이거는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20년간 요게 이제 그 레비뉴 서프라이즈 레이쇼라는 게 이제 짙은 파란색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 잘 나가는 빅테크들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레비뉴 서프라이즈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1년 전에 향후 12개월을 예측을 하잖아요. 매출. 그다음에 실제로 그 1년 후가 돼서 지난 1년간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그러니까 결과치네요. 그렇죠. 예상 대비 결과치가 실제로 얼마 나왔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요 앞에 이 그 주황색 선, 빨간색 선은 뭐냐면 ISM 신규 주문.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약간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지표죠. 보시면은 정말로 딱 맞네요. 아주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준화되면 심지어는 빅테크조차도 예상보다는 탑라인 그로스가 이 매출 증가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제 소위 이제 이게 그 면역성이 있다고 보통 표현하죠. 빅테크는 경기로부터 떨어져서 나홀로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0년 데이터는 꼭 그렇지 않다. 결국은 경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차트는 그러면 신규 주문, ISM 신규 주문의 선행 지표는 뭐냐? 연준의 기준금리 이거 역계열입니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돈줄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시차를 두고 신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올 수 있는 룸은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놓고 보면 다시 랩업하면 사실은 빅테크가 제가 봐도 정말 좋은 회사들이고 정말 지금까지는 1분기 실적까지 상당히 잘 내줘서 시장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장기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번만 다를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요거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걸 맹신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도 빅테크도 장기 차트에 보면은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근데 두 개 지금 장표가 남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마저 네네. 본부장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네네. 70년과 2000년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아까는 이제 어닝에 관한 매출에 관한 얘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밸류에이션에 관한 가격, 거죠. 예. 예, 그래서 유에스텍이 사실은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 PR 포워드 PR 기준으로 한 24, 5배 그렇죠. 평균적으로 더 이상 네.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른 회사하고의 이제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 주식과 나머지 주식들 간의 상대 성과 네. 보시면은 과거에 정말 픽을 찍었던 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네. 그 다음이 더 옛날로 가면 1970년에 니프티 50, 그 당시의 수준. 그때도 이제 뭐 그 당시에는 IBM, 폴라로이드, 뭐 제록스 이런 애들이 네. 지금의 이제 빅테크였거든요. 네. 결국은 그 수준까지 지금 상대 성과가 매우 센 상황이다. 그쵸. 그럼 이걸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거꾸로는 그렇네요. 유지는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 자체는 밸류에이션이나 상대 성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목에 찰 정도로 지금 달려온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너무 여기서 더 버틸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다 예, 보고 그리고 또 있고요. 차트가 또 딱딱딱 네. 그 꼭지에서 다 만났네요. 사람 불안하게. 네. 그래서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제일 제가 보기 걱정하는 차트가 이제 요건데요. 예. 사실은 뭐냐면 미국의 실질 금리 이게 이제 요게 보면은 요게 보라색인데 네. 이게 역계열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그 금리는 올라가는데 보통 금이란 거는 금은 갖고 있어도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내려가야만 금값이 올라가고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커머디티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이게 2006년도부터 차트를 보시면은 금 가격하고 미국의 10년물 실질 금리의 역계열하고는 거의 동향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엄청 벌어지고 있어요. 네. 금리 지금 엄청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실질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높은 수준 유지하는데 금값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결국 금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불안하니까 결국은 매크로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코스트를 지불하고 보험 측면에서 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데이터 포인트는 다행스럽게 시장을 우리의 포트폴리오 지켜줄 정도로 잘 나오긴 했지만 얘기하는 신호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좀 불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객관적인 예. 자료 준비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네, 논리 잘 들어봤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